장 마감 후 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1조 8천억대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1조 8천억에 매수를 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722억을 매수했다. 외국인의 포지션은 좀 하방에 쏠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일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다음 동경올림픽에 무관중으로 치르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냉각됐죠. 코로나가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1%대 하락을 했고요. 국내 역시도 금일 그 여파에 따라서 코스피가 1%대 하락, 코스닥이 0.54% 하락을 했다. 지금 현재 11시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역시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코비드-19 지금 현재 상황인데 대한민국 16만 5,344명이 발병을 했고 2,036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률이 한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발생 현황 해서 1,316명이 전일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오후 6시 1,050명, 어제보다 더 많다. 이게 00시에 집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전일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증시에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차 대유행이 없다라고 하면 경제 회복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경제 회복 단계다라고 하면 테이퍼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금리 인상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변동성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치코인이 262원 정도 상당히 많이 내렸죠. 이게 800원까지 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260원대면 4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큰 움직임이 없고요. 비트코인도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재무장관 조세개혁 합의 조만간 타결될 것이다. 선진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이탈리아 베니스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세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전 세계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재정 부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세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코비드 연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었고 전일 코비드와 관련된 상황들 특히 일본 동경올림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일본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겠다. 그러한 것이 이 코비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일 독일 증시부터 해서 미국 증시, 유럽과 미국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금일은 아시아권이 하락을 했다. 지금 현재는 다우지수가 1%, S&P 0.74%, 나스닥 0.34% 상승 중이다. 회복을 하고 있죠. 예측을 하기에는 월요일 오전까지는 하락의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셋째 주 월요일 바로 원달러 선물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장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마도 갭이 뜬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좀 누르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후에 그 회복되는 부분들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회복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헤드라인 뉴스 해서 수소 사업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 암환자 모임과 협상에 타결했다.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에서 탈원전을 서름 딛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를 했다. 요즘 원전이 굉장히 핫하죠. 이게 차기 대통령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씨는
탈원전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원전이 좀 핫한 부분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깊은 우려라고 해서 그런 뉴스도 있고요.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어떻게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범정부 회의를 갖추고 있다. 80%를 지급하겠다.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일 상한가 간 종목은 두 종목인데 지엔코 그리고 큐로콤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펀더멘탈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30%가 오르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마와 관련이 있다. 지엔코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 최대 주주가 윤석열 관련주다. 큐로의 조성권 사회이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사법시험 33매 합격 사법연수원 23기로 전해진다. 라고 해서 조 사회이사는 지엔코에도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엔코가 상한가를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큐로컴은 금일 좀 이슈가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코로나 백신 복지부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거기에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서 큐로컴이 자회사인 스마젠이 복지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사업 대상 과제에 선정되었다. 그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금일 전체적인 이슈를 이야기 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도 핫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휴마시스, 진단kit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PHC, 전일 상한가, 금일도 6%가 넘는 상승을 가져왔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랩지노믹스, 시젠 이런 종목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금일은 포스코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포스코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아마 철강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종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어요. 8만 원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 벌써 6개월째 정체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주체가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글로벌 헤지펀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우량주다. 많은 투자를 했어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죠. 1월 달에 시세가 한번 터진 다음에 10만 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항상 8만 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삼성전자가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확대될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의문시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우량주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 근래 돈이 몰리는 데이트레이더 내지는 스캘퍼 그 다음에 스윙이다고 해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이런 거보다는 뭐 중소형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추세가 좀 있는 대형주들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대통령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죠. 과거에는 언택트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컨택트라고 해서 땅 파고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 계속 발표가 돼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실적이 잘 나온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철강주 같은 경우가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 게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일 1,300명, 금일 그 이상, 그 다음에 주말에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 현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